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8월 11일 밤 애플 데일리와 일주간을 산하해둔 홍콩의 자유언론 이촨메이의 회장 리징, 지밀라이가 몽콕 경찰서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자 홍콩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체포 36시간 만에 30만 홍콩 달러의 현금과 20만 달러의 인보증으로 석방돼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산 5천만 달러는 동결됐습니다. 아들 2명과 애플 데일리의 경영진 4명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12살 때 홍콩에 무일푼으로 건너와 많은 것을 성취한 만큼 이제 내 목숨을 내놓고 홍콩의 은혜를 갚겠다는 비장한 말을 남기고 경찰에 구속됐던 것은 홍콩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지미 라이가 구속된 날 애플 데일리는 일면에서 홍콩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전 직원이 현 위치를 사수하고 끝까지 저항한다는 사고를 게재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응원의 표시로 이촨메이의 주식을 사들였고 직원들은 밤새 윤전기를 돌려 신문을 인쇄해 배포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지미 라이의 아들 리야원이 체포되자 그가 센트럴에서 경영하는 음식점 사계 상천에도 줄을 서며 팔아줬습니다. 홍콩에서는 황색 경제권이라고 해서 민주파 인사들이 하는 요식업소들을 선정해 모바일폰 어플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매상을 올려주는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친중공파가 하는 업소를 보이콧하고 홍콩의 자유화를 응원하는 이들을 돕자는 취지였습니다. 체포 36시간 만에 보석, 이촨메이 주식의 344% 폭등, 수십만 부의 신문이 2시간 만에 동나는 일련의 일들은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중공의 사주를 받은 홍콩 경찰의 마구잡이 인신구속은 젊은이들의 저항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홍콩 대학 학생회는 홍콩 국안법 실시 이후 백색 테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미 라이를 비롯해 데모시스토당 부비서장 아그네스 차우, 기자 리종저, 홍콩 스토리의 창시자 리 위슈엔의 체포에 항의했습니다. 성명서 말미에는 초수 3호 망진필초란 고사성어를 게재했습니다. 전국시대 말기 초나라 현인 남공의 고사로 초나라가 망해 세 가구만 남아도 폭정을 일삼는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결국 초나라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홍콩인들을 모두 압살해 몇 안 남게 돼도 몇 사람의 용감한 현자가 있으면 중국 공산당을 타도할 것이라는 결기가 묻어나는 고사성어입니다. 홍콩 당국의 마구잡이 체포는 전 세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데 아그네스 차우의 경우 일본의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아그네스의 중국명 쪼우팅은 일본어로는 슈떼입니다. 일본인들은 슈떼의 상에 대해 모두의 서포트가 필요하다면서 일제히 트위터에 프리 아그네스 해시태그를 걸었습니다. 일본어판 트위터에는 프리 아그네스가 압도적 1위였습니다. 아그네스 차우는 일본 문화 매니아로 일본어가 능통합니다. 반송중 운동이 한창이던 2019년 그녀는 일본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도맡았습니다. 일본에 건너가 프레스클럽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자주 출석해 일본 사회와 정치인들을 상대로 홍콩의 자유화 운동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녀를 민시오노 메가미, 민주의 여신이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로 지명도가 높습니다. 아그네스 차우는 일본의 거의 모든 매스컴에 출연했습니다. 홍콩 국가안전법이 강행 통과되자 아그네스는 일본 NHK 앵커 호리준과 화상통화로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가 목숨을 걸고 일본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란 주제로 대담을 했습니다. 홍콩 국가안전법은 전 세계 양심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유창한 일본어로 설명했습니다. 아그네스가 체포되자 일본 영화감독 시라이시 카지아는 마이니치 기사를 공유하면서 홍콩의 상황은 태평양 전쟁 때 일본과 같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홍콩에서 자유가 사라져버렸다면서 그녀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8월 11일 지미 라이와 아그네스 차우 등 10명이 체포된 데 대해 우려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생기발랄한 성격의 아그네스는 미디어도 아주 잘 활용합니다. 데모시스토당의 홍보 영상입니다. 그녀가 풀에서 수영을 하는 모습을 잔잔하게 담았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상선약수,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투쟁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2019년 내내 홍콩을 달궜던 시위는 이소룡의 모토인 Be Water를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영상은 횡공리안 삼빠세이, 홍콩인들의 기계는 죽지 않는다는 구호로 끝나는데 끝까지 투쟁한다는 메시지를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홍콩 국안법이 통과됐을 때 베이징에서는 낮이 암흑으로 변하는 기상현상이 있었는데 8월 10일 홍콩 당국이 마구잡이 체포를 했을 때는 상하이의 강풍폭우와 함께 밤새 천둥벼락이 몰아쳤습니다. 보통 홍콩을 동방의 진주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날 상하이의 동방명주에 정확히 벼락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8월 11일 미국 세관은 공고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거해 홍콩의 특수무역지위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고에 따르면 홍콩은 9월 25일부터 수출하는 물품에 메이드 인 홍콩이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로써 중공이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들은 고관세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들 가운데 실제 홍콩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1%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홍콩의 2대 시장입니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홍콩의 대미 수출은 홍콩 수출 총액의 9%에 달하는 460억 달러였습니다. 홍콩에 대한 제재가 실시되면서 홍콩 여권도 값어치가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홍콩 여권으로 미국을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한 네티즌은 지금까지 홍콩 당국이 발급한 여권은 1000만 부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인구 700만 가운데 신청한 이는 500만에 불과하다. 나머지 500만 개는 홍콩 당국이 중공의 고위 관리와 그 가족들에게 선물로 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여권이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 허점이 있으면 이를 이용하는 게 중국 공산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위생부장 알렉스 에이자가 타이완을 방문한 8월 10일 주 베이징 미국 대사관이 휘장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휘장에 노란 선을 삭제하고 검은 테두리만 남겼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아랫부분에 베이징 중국에서 중국을 빼버리고 베이징만 남겼습니다. 홍콩과 중국 정세에 주목해온 미국 공화당의 중국계 당원 솔로몬 유엔은 8월 11일 트위터에서 미국은 타이완을 승인하게 되는가? 뭔가 놀랄만한 일이 닥칠 것이라는 포스팅을 남겼습니다. 중공에서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묵시적 경고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8월 11일 신화사는 찬음 낭비 풍조에 대한 시진핑의 지시사항을 게재했습니다. 찬음은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시진핑은 세이즈 반종찬 리리제 신쿠라는 당시를 인용했습니다. 접시에 차려진 찬의 곡식 한 톨 한 톨은 모두 농민의 땀방울의 결과라는 소학생들도 중국에서 암송하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시진핑은 우리나라의 양식 생산은 매년 풍작을 기록했지만 식량 안전 문제는 시종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의 얘기하는 듯한 말투지만 어쨌든 시진핑의 발언은 공식적으로 중국 내 식량 위기를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여기에 우한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한 요식업 협회는 10명이 9인분만 주문하고 모자르면 더 달라고 하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따바오허 테이크아웃 박스를 늘 준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버려지는 음식이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시진핑의 교시는 중국어로 꽝판 싱똥입니다. 접시를 깨끗하게 비우는 행동이란 뜻입니다. 그러자 중국 관영 CCTV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6월만 해도 CCTV는 당국이 내수 촉진을 강조하자 소비를 일으켜야 한다면서 츠보, 즉 먹방을 장려하고 프로그램까지 제작했습니다. 엄청난 식성을 가진 이를 중국어로는 따웨이 왕이라고 합니다. 위가 아주 큰 사람이란 뜻인데 이제 CCTV는 먹방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먹방 열풍이 불었습니다. 혼자 몇 그릇의 밥을 먹고도 모자라 양 한 마리를 부위별로 모두 먹는 방송이 유행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먹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버리는 시기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공무원들의 식성이 엄청납니다. 공금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는 행위는 옛날부터 고질적인데 이제 시진핑이 나서서 내핍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량 위기가 현실로 곧 닥쳐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식량 문제와 관련해 애플 데일리는 중국 경제 전문가 후도우싱의 분석을 게재했습니다. 중국은 식량의 3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문제는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후도우싱은 세계 곡물 시장의 결제 수단은 미달러화라면서 미국과 중국 경제가 디커플링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달러화를 사용하는 것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과 친하지 않은 국가와 인민폐로 거래하더라도 인민폐의 평가절하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벌써 2달 이상 남부 지역이 홍수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몰된 장강 유역의 경작지는 타이완 면적의 1.5배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소맥 생산지는 폭설과 우박 그리고 가뭄의 타격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올해 곡물 생산은 큰 흉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10월 열리는 19회 중전회에서 2035 장기 계획을 토론한다는 방침입니다. 2035년이면 시진핑은 82세가 됩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그때까지 집권한다는 야심이 표출된 겁니다. 8월 6일 니케이의 아주 평론은 모택동이 82세로 사망할 때까지 집권했다면서 시진핑이 모택동을 닮고 싶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8월 8일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인대 위원장인 리짠수가 베이징에서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도 속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베이다이어 회의가 조기에 끝난 겁니다. 예년 같으면 보통 열흘인데 일주일 만에 단축해 끝냈습니다. 중화권 매체들은 소식통을 이용해 베이다이어 분위기를 렁렁칭칭 우리말로 대면대면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상하이방 장저민의 아들 장맨헝과 손자 장저청 그리고 2인자 정칭홍 계열에 대해 대대적으로 숙청에 들어갔다는 소문과 관측은 무성합니다. 결국 베이다이어 회의는 계파가 민감한 분위기 속에서 되도록 발언을 삼가는 가운데 내부 순환 경제 등 현안 논의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